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의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코로나 관련 주제인데 약간 한국 언론에서는 잘 안 보던 주제입니다. 예. 네, 예, 코로나 블루인데. 네, 코로나 블루하고 위험 사회 주제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이 주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4차 유행이 또 심각해져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정부가 방역에 고삐를 지어 수도권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좀 통제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세가 좀 둔화되고 예. 있죠. 그러나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만 오늘도 예. 1,700명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고요. 예. 네. 당분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관건은 백신입니다. 그렇죠. 예, 8월에 이제 백신 접종이 원활해지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예.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빨리 4차 대유행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코로나 겪으면서 한 1년여 동안 외국,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 코로나를 대하는 게 너무 달라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의 확진자에 그렇게 백신을 많이 맞았지만 한 100명 정도가 죽더라고요, 여전히. 네, 예. 매일매일. 예. 그리고 13만 명이 죽었고. 네. 그런데도 그냥 지내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이제 제가 다른 신문들하고 좀 인터뷰를 한 내용이기도 한데 서양의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저항이 있죠. 예. 예.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를 포함한 이 동아시아에서는 좀 공동체주의적 경향이 강하잖아요. 공동체 전체의 어떤 예. 그런 가치나 이익을 중시하는데. 예. 예, 그래서 방역 정책도 상당히 훌륭했지만 이 방역 정책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태도도 저는 상당히 성숙해 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그랬어요. 예. 최근 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게 논쟁의 주제인데. 코로나와 함께. 예. 그러니까 아마 영국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게 백신이 접종률이 한 70%가 되잖아요. 예. 결국 이것이 이제 강한 독감, 아주 독한 독감 정도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아마 1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프리덤 데이라고 해서. 예. 자유의 날을 선포하기도 그랬죠. 했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참고 인내를 잘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질서를 잘 지키고 이런 거는 좋은데 정신 건강에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국민 정신 건강 실태 조사를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우울하죠, 사람들이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조사 결과를 좀 청취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건복지부는 이제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6일이었죠.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번.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우울과 관련된 설문에서 총 27점 중 10점 이상을 받은 우리가 우울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18.1%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에는 3.2%였습니다. 6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조사 대상자의 우울감 정도를 평가하는 점수가 있는데요. 총점이 27점이었는데 5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2.1점이 나왔거든요. 예.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2배 정도가 넘습니다. 하나 더
시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감으로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비율도 예. 12.4%였는데요. 2019년에는 4.6%였습니다. 그래서 예.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 조사 시점이 6월 15일부터 25일까지여서요. 그러니까 7월 이후 시작된 이 4차 대유행은 좀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때만 해도 좀 괜찮았거든요. 예, 그때 한 예. 40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매일 평균이요. 확진자 규모가요. 그래서 3분기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예. 이 2분기 지표보다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 조사에 주목을 끌었던 게 바로 2030 청년층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예. 잠깐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자면은요. 20대의 우울 점수는 5.8점, 우울 위험군은 24.3%였습니다. 예. 평균보다 적잖이 높았습니다. 30대의 우울 점수도 5.6점에 우울 위험군은 22.6%였습니다. 역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5명 중에 1명이네요. 예, 주목할 예. 것은 20대 여성의 우울 점수가 5.9점으로 모든 성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 여성이. 예, 그래서 이 몇 달 전이죠. 예.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높다는 이 기사가 나오기도 저기 했는데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이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모든 연령층이 어렵지만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는 2030 세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또 나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예. 실업, 주거 불안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그렇죠. 예, 훨씬 더 정신적으로 그러네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취직도 굉장히 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면 경제난과 우울 그다음에 또 다른 우울증 때문에라도 또 힘들면 또 어떤 구직 활동이나 이런 거를 또 못하게 그렇죠. 되니까 이게 네. 악순환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악순환의 꼬리가 이어지는 거죠. 예.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독일 사회학자인 울리히베ек이 이 말을 예. 만들어서 널리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이 위험이 어느 한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경제적 위험이었지만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 위험으로 변화되고요. 결국 정신적 위험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코로나19도 기본적으로 의학적 위험이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이 경제적 위험으로 현재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 정신적 위험으로도 현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그러면 이게 뭔가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게 논문으로 뭐 입증된 것도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에서는 예.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4년 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연구들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전문가들에 따른다고 한다면 재난 후 정신적 후유증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2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난이 끝나면 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온 사회가 그렇게 되는 무의식에 거죠. 예. 여기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게 되면 자살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이 코로나가 뭐 의학적으로 극복된다 하더라도 이 정신적인 문제들은 계속 정부가 저는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멘탈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세도 물론 뭐 우리가 방역 철저히 하고 그런 거는 좋습니다만은 일상화된 위험 사회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뭔가 좀 마음의 평정을 다스리는 그런 뭐랄까요 자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월, 9월 예. 현재 이 백신 수급이 상당히 원활해질 것으로 이 정부도 이야기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현재 가장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백신 접종이고 예, 높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 그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에 관계에서는 심리적 방역. 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심리적 방역.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방역은 이제 의학적 방역도 있고 경제적 방역도 있고 사실 심리적 방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가 올해 들어와서 이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관계부처 심리 지원 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만들어서요. 예.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기할 만한 것은 지난 6월 30일, 예. 5월 그러니까 5개의 국립병원 내에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 지원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담 같은 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대응한다에는 예. 결과적 대응이 있고 선제적 대응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어떤 극단적 선택에 도달하지 않도록 이 선제적 그런 이 심리 방역. 예. 그러니까 선제적 그 심리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실제로 그렇게 정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기엔 정부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뭐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이 심리적 방역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핫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 여름이고 덥고 뭐 여러 가지 뭐 별로 안 좋은 소식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정, 그다음에 우울에서 우울증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이 사약을 공부하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긍정적 마인드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기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긍정적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더해서 우리 몸과 마음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나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매 주말마다 산행을 갑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2030 세대의 산행이 늘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사실 많이 입증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것도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알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옥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